안녕하세요. 로우맘입니다. 오늘은 아기 목욕하기 내용을 준비했어요. 목욕하는 순서와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하였으니까 오늘도 끝까지 여유롭게 시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아기 목욕 전 준비물을 알려드릴게요. 아기 목욕 전용 욕조 2개가 필요하고요. 하나는 목욕물이고 하나는 헹굼물용이에요. 그리고 아기 세정제. 신생아 때는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보통은 한 달 넘은 후에 사용하시는 것이 아기 피부에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제손수건 2장과 목욕 후에 몸을 닦을 샤워수건 1장, 또 로션, 오일 혹은 수딩젤. 수딩젤은 아기 피부가 많이 건조하거나 태열이 심한 경우를 위해서 준비한 거고요. 웬만하면 아기 얼굴에는 수딩젤이나 오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또 좋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대 소독제 또 준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목욕 후에 아기가 갈아입을 옷과 기저귀, 속삭이 준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체온계와 수유 준비. 모유를 하는 경우에는 모유에 필요한 환경, 그리고 분유 수유를 하는 경우에는 분유 젖병 등을 준비해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생 후 4주가 안 된 신생아 아기는 목욕하는 시간을 하루 중 가장 따뜻한 낮 시간인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로 하는 것이 좋고요. 아기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 매일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목욕을 진행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아기 목욕은 수유 직후나 수유 직전 시간을 피해야지 아기가 토하거나 심하게 우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수유 후에는 트름을 시키고 나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난 후에 목욕을 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목욕 장소는 욕실이 아닌 안방이나 거실이 좋은데요. 이때 실내 온도는 24도에서 27도로 유지해 주셔야 하고요. 간혹 욕실에서 문을 닫고 목욕을 하면 안방이나 거실보다 훨씬 따뜻한데 왜 욕실에서 하면 안 되냐고 묻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 이유는 신생아는 아직 폐가 완전히 발달되지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와 습도가 높은 욕실에서 목욕을 시키고 문을 열고 거실로 나오면 욕실과 거실의 온습도의 차이 때문에 아직 성숙하지 못한 아기의 폐가 순간 찬 공기를 맞으면서 급성 폐렴에 이르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더운 여름이라도 어른들도 목욕 후에 욕실 문을 열고 나오면 조금 서늘하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온습도의 차이가 신생아 아기에는 상당히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요. 목욕 전과 목욕 후에 온습도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생아 아기는 욕실 대신에 거실이나 안방에서 목욕을 하는 것이 안전하답니다. 만약 안방이나 거실의 공간이 부족해서 욕실에서 목욕을 꼭 시켜야 하는 경우라면요. 아기를 데리고 나와서 옷을 입히는 공간의 온도와 습도를 높이셔가지고 욕실과 비슷한 환경을 만든 후에 목욕을 진행해 주세요. 자, 그럼 목욕을 시작해 볼게요. 목욕 순서는 아기 얼굴 닦아주고 머리 감겨주고 말려주고 그 다음에 목, 가슴, 배, 양팔, 다리, 발 등의 순서로 닦아준 다음에 몸을 뒤집어서 등과 엉덩이, 사타구니까지 씻겨주면 됩니다. 준비된 아기 욕조 가까이에 속삭이를 펼쳐서 갈아입을 베네 쪼고리와 기저귀를 속삭이 위에 준비해 주시고요. 샤워 수건은 적당하게 펼쳐서 목욕통 옆에 놔주세요. 아기 머리를 말려줄 가제손 수건도 함께 샤워 수건과 놔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다른 가제손 수건 1장은 물에 적셔서 아기 얼굴 등을 닦을 거니까요. 욕조에 넣어두셔도 괜찮습니다. 자, 아기의 머리를 한 손으로 받치고 아기의 몸을 왼쪽 겨드랑이에 끼워서 럭비공처럼 안아주세요. 저는 이렇게 할 때 아기에게 엄마 아빠가 목욕하자고 아기한테 이야기를 걸어주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막 태어난 아기는 세상에 나온 후에 모든 순간이 버거운 상황인데요. 갑자기 엄마 아빠가 말도 없이 옷을 막 벗기더니 내 몸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벅벅 문지르기 시작한다면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런 불편함 때문에 목욕을 시키려고만 하면 아기가 울기 시작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아기에게 아가야 우리 함께 목욕하자 하고 항상 이야기를 해주신 후에 최대한 부드러운 손길로 목욕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기의 얼굴은 가제손 수건을 물로 적신 다음에 눈, 코, 입 주변, 턱, 이마, 볼, 귀 뒷부분을 순서대로 닦아주세요.
눈을 닦을 때는 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한쪽씩 닦아주시고요. 가제 손수건의 다른 면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해 주세요. 신생아 때는 아기의 피부가 매우 약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얼굴에 비누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돌이 다 될 때까지 아기 얼굴에 세정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기 머리를 감길 건데요. 아기의 머리를 받친 손에 엄지하고 중지로 아기의 귓바퀴를 접어서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머리를 뒤로 넘겨서 아기용 세정제를 손에 약간 묻혀 거품을 내고요. 아기의 머리를 부드럽게 마사지한 후 목욕물로 충분히 헹궈주세요. 헹군물로 머리를 다시 한번 헹궈준 후에는 준비된 마른 가제 손수건으로 머리를 먼저 말려주세요. 가제 손수건으로 머리를 몇 번 닦아주면 아기 머리카락은 가늘기 때문에 금방 마르거든요. 아기 머리가 젖어 있으면 머리를 통해 열이 빠져나가서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러니 재빠르게 아기 머리를 말려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몸을 씻겨볼게요. 아기를 잠시 샤워타올 위에 눕히고 팔을 옷소매에서 빼내서 아기가 허전하지 않도록 소매자락으로 아기를 감싸주시고요. 기저귀도 지금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기를 욕조물로 옮길 건데요. 한쪽 팔을 이용해서 아기 목에 두르고요. 머리를 지지해서 아기의 양손을 잡아주시고요. 다른 손은 아기의 엉덩이를 받쳐서 심장으로부터 먼 신체 부위인 발부터 욕조물에 담궈주세요. 아기의 양손을 잡아주는 것은 아기가 분리불안 등으로 인해서 팔을 휘젓거나 욕조를 손으로 움켜쥐거나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아기가 많이 울 경우라고 하면은 아기를 뒤집어서 욕조물에 담궈서 등부터 씻겨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십니다. 아기의 몸이 욕조에 다 들어갔다면 욕조물을 가볍게 아기에게 축여주면서 아기 가슴에 손이나 가제 수건을 얹어주세요. 아기의 불안감을 한 번 더 해소해주기 위함이고요. 목욕물은 첫 번째 물은 38도에서 39도로 맞춰주시고 헹군물은 그보다도 약간 더 따뜻하게 40도에서 41도 정도로 준비해주세요. 목욕을 하는 동안 물이 식을 수가 있기 때문에 헹군물의 온도를 약간 더 따뜻하게 해주는 건데요. 사실 41도는 어른에게도 좀 뜨끈한 물이니까 제 경험상 목욕물은 38도, 헹군물은 40도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물의 온도는 탕온개나 욕조에 붙어있는 온도 스티커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엄마 아빠가 물에 각각 팔꿈치를 담궈서 물의 온도가 너무 뜨겁지 않은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손에 세정제를 살짝 묻힌 다음에 아기의 목, 가슴, 배, 양쪽 팔, 겨드랑이, 손가락 구석구석, 다리, 발, 발가락 순으로 씻어주시고요. 특히 주름진 목, 손바닥, 사타구니 등에 신경 쓰면서 씻어주세요. 목욕을 시키다 보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아기가 목이나 손, 겨드랑이를 닦아주려고 하면은 몸에 힘을 꼭 주고 엄마 아빠가 씻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무리하게 힘을 줘서 아기 손을 펴려고 하거나 목을 젖히려고 하면은 위험하기 때문에 아기가 목에 힘을 주고 있으면 손을 먼저 닦아주거나 손을 꼭 쥐고 있으면 배를 먼저 살살 닦아주거나 하면서 손에 힘이 풀렸을 때 얼른 닦아주는 등 순서를 상황에 맞게 조금씩 바꾸면서 목욕을 진행시켜주세요. 또한 신생아 아기 몸의 태지는 목욕을 하면서 조금씩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으니까요. 목욕할 때 일부러 태지를 벗겨내려고는 하지 않아도 되세요. 한 달을 넘기기 전에 아기 태지는 모두 떨어져 나가니까요. 일부러 벗겨내서 아기 피부에 무리가 가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목욕 시간은 5분에서 10분 이내로 진행을 해야 아기에게 무리가 되지 않으니까요. 목욕할 때도 아기에게 맘마를 대령할 때만큼이나 엄마 아빠의 스피드가 중요합니다. 아기 몸의 앞부분을 다 씻기셨다면 아기를 잡고 있지 않은 다른 손으로 아기의 가슴을 지지하며 아기를 뒤집어 주세요. 그런 후 아기의 등과 엉덩이 뒤쪽을 꼼꼼히 씻겨주시고요. 아기를 양손으로 안아서 헹군물로 옮긴 다음에 비누기가 남지 않도록 잘 헹궈 주시는데요. 목욕물에서 아기가 엎어져 있었으니 엎어진 상태 그대로 헹군물로 옮겨주세요. 그래야 아기를 앞뒤로 여러 번 뒤집지 않아도 되거든요. 엎어진 상태로 헹군물에서 헹군 후에 다시 아기를 앞보기로 돌려서 앞부분도 헹궈주시고요. 충분히 헹궜으면 아기를 양손으로 안고 준비한 샤워 수건으로 재빠르게 옮겨서 아기 몸 전체를 감싸 안으면서 골고루 닦아주세요. 몸을 닦을 때는 타올로 누르듯이 닦아주시고 피부를 문지르면서 닦는 것은 피해주세요.
샤워 수건으로 아기 몸 전체를 닦아주었다면 준비된 속사계와 베넷저고리 위로 바로 눕히시고요. 아기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쪽의 물기가 완전히 제거됐는지를 확인하고 기저귀를 먼저 신속하게 채워주세요. 목욕 후에 아기가 실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요. 기저귀를 먼저 채워주시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기의 제대가 탈락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배꼽이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은요. 제대 소독력 알코올로 배꼽을 벌려서 소독을 해주시거나 분사용 알코올을 배꼽에 뿌린 후에 배꼽의 물기를 충분히 말려주세요. 배꼽이 떨어지고 2, 3일 동안에는 배꼽에 물이 닿지 않도록 부부 목욕을 시켜주시는 것이 좋고요. 배꼽이 완전히 아문 후에 전신 목욕, 그러니까 통목욕을 시켜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목욕 후에 아기 몸을 닦을 때는 겨드랑이, 몸, 등, 팔 등의 물기를 꼼꼼히 제거하시면서 아기 몸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지도 함께 살펴주세요. 아기 목욕은 청결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아기 신체의 이상 유무를 관찰하고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로션이나 오일, 수딩젤 등으로 피부를 보습해 주시고요. 준비해 놓은 옷을 입히고 속사계로 편안하게 감싸주세요. 옷을 입힐 때 아기의 팔을 무리하게 집어넣으면 어깨 관절이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구부리거나 잡아당기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서 잘 입혀주시고 목욕으로 인해서 피곤해서 아기가 배가 고플 수도 있으니 목욕 후에 수유를 바로 진행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기는 목욕을 통해서 엄마 아빠와 상호 유대감을 느끼면서 애착관계를 형성하게 된다고 해요. 이런 애착 형성 과정은 아기 뇌파에 긍정적인 변화까지 일으킨다고 하니 아기 목욕을 단순히 기계적으로만 할 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목욕을 통해서 아기는 신진대사도 좋아지고 숙면도 취하게 된다고 하니까요. 아기 목욕은 아기의 하루 일과 중 매우 중요한 시간이 아니지 않을 수 없어요. 아무튼 중요한 시간이에요. 참고로 로운맘네는 돌 전까지는 가능하다면 아빠가 아기 목욕을 시키고 있습니다. 엄마는 산후조리 기간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아빠는 목욕 시간 이외에는 아기와 교감할 시간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로운맘네에서는 아빠가 목욕시키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답니다. 하루하루 치열한 육아 전투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아기 목욕. 엄마, 아빠와 아기가 함께 소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기 트름시키기에 대한 모든 것을 담아보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구독자님들의 꾸준한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태교, 즐거운 육아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로운맘이었습니다.